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중요한 지표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67.3 정도 돼 있는데 68에서 아주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도미넌스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갓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대부분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올랐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에 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알트장이 시작이 되고 올해 2021년이 시작이 돼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반감기를 지나서 3차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리고 알트코인 대장 중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알트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 다시 비트코인 장세가 오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분명히 찾아와요.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 하락 멤버십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알트장이 진짜 오는 거냐, 그거 어떻게 확신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도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비트코인으로는 세상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0세대 코인이고, 그리고 이건 가치 저장 수단 외에는 지금 사실상 실사용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비트코인으로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술이 좋은 그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폴카닷도 있고, 또 체인링크는 오라클 기술, 뭐 XRP는 이제 국제 송금이나 같이 이동하는데, 스텔라 루멘도 지금 CBDC 통화 쪽에서는 또 리플 스텔라 루멘들 많이 사용을 하겠죠. 지금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채택을 했고, 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따 기사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독일 대형 부동산에서도 또 스텔라 루멘 위에다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텐데, 결국에 알트 코인들이 민간 기술들, 민간 회사들의 기술들만이 세상을 암호화폐 시대로 다가오는 앞으로 이제 금융 대격변 시대에 결국에 알트코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는 못 바꿔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 혼자 가 있곤 하지만, 뭐 이더리움 그래도 전고 근처까지 많이 왔죠. 이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알트들이 올라와 주면서 알트들의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 알트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암호화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상에서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러면 알트장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도미넌스는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지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에 좀 축약본이기도 한데, 되게 쉬운 방법이면서도, 그리고 제가 뭐 이럴 때 저는 이럴 때부터 꾸준히 사가지고 이럴 때 꾸준히 계속 샀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이게 제가 그냥 그 1년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린 내용을 이제 이야기 드린 건데, 아직도 사실 그 알트장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뭐 3개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기회들이 점차 사라지겠죠. 당연히 알트 1차 상승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비트 상승장이 나오고, 다시 알트 2차 상승장 나올 때쯤이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실 테니까 기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현격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뭐 대단히 어려운 걸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 근데 인간의 본연의 그 심리를 억눌러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요. 대부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뎌낸 사람만이 이런 그 큰 파동을 먹으면서 고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 못 들고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쉽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짧게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 4천만 원, 뭐 3,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뭐 여기 이런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여기 선에 맞고 이런 식으로 또 좀 떨어졌죠.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맞고 지금 떨어져서 여기 추세를 이렇게 하다가 이탈해 갖고 가면 또 넘어가겠죠. 결국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하이먼 그 미스키 모델에 따라 지금이 고점이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그게 틀리다 맞다 저도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갓 사이클의 파동을 돌려서 이제 시작했다는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알트코인들 역시도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넌스 보시면 보세요. 도미넌스인데 이게 2017년 때 첫 번째 알트 상승장이에요. 이때 한 100일 동안 알트 상승장이 있었고, 도미넌스가 81에서 3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한 50 좀 안 되게 하락이 있었고, 퍼센트로는 55%가 빠졌고, 두 번째 알트 상승장은 3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50%가 빠지는. 그래서 두 번째 이때가 모든 파동은 1파보다는 3파가 크고 3파보다는 5파가 월등히 커요. 그 이유는 파동이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절대 숫자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1000명 중에 이미 900명이 다 내리고 그 다음에 100명이 남았는데 100명 중에 또 90명이 내렸어요. 그러면 5파동 때 1000명 중에 10명만 남으니까 그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파동이 왜 크고 마지막에 고점 가까이 갔을 때 왜 그 거의 수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냐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기 때문에 돈을 가져갈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한 명당의 몫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매우 과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앞에 대부분의 이런 하락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이때 많이 떨어져 나갔죠. 이 기간 동안 정말 길잖아요. 이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올라가는구나 다시 하고. 근데 또 실망하고 다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또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에 맞춰서 금융 세력들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보수로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장이 내 코인은 왜 돈 안 오르냐, 그리고 내 코인은 나는 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도 올랐는데 대부분의 수익이 잘 안 났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나 몇몇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나 제 주변에도 보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정도만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하면 비트 이더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500%에서 600%, 700% 이런 식으로 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다들 엄청 높죠. 제가 이제 제 이더리움 평단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1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냥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더리움이 35만 원 갔다가 이제 40만 원 갔다가 좀 빠졌을 때 30몇만 원에 추매하려고 한다. 근데 좀 안 사져서 그냥 한 30몇만 원에 추매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얘기를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해갖고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알트장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지금 67이잖아요. 이게 최소한 지금 제가 선을 잠깐 하나씩 그어볼까요? 그어보면 최소한 지금 이 정도 선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45, 55 이 정도까지는 정말 알트장이 요번에 정말 안 온다. 비트코인만 요번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비트코인 다시 전에 한 80이던 점유율까지 다시 올라간다. 좀 쉬워 보이진 않은데 여기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1일 이쯤에서 쉽진 않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어찌 됐던 저는 미래에 기술이나 앞으로의 금융 생태계를 다 바꾸는 거는 알트 민간 기업들의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아직 전혀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여기 있는 건 팩트죠.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기프토가 올랐다 그래서 나 기프토를 사야 되나? 폴카닷이 갑자기 올랐죠. 폴카닷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나 폴카닷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체인링크가 드디어 올라갔네, 이 사야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포트폴리오를 정해놓고,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올라서 알트장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 물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80까지 올라간들 어차피 알트장은 올 거다 생각이 들면 나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체인링크나 폴카닷이나 XRP나 스텔라나 뭐 에이다 뭐 제 포트폴리오 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 상위 시총 10위에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내가 기술적으로나 얘가 어떤 부분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코인인지, 그래서 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그 확신이 가진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의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을,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엄청 잘 났기 때문에 벌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걸 못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두신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폴카닷을 만약 포트폴리오에 한 10%를 넣었어요. 고점이죠. 고점이라 여기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이게 폴카닷이 결국에는 저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XRP, 스텔라 다 알트장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5,000원에서 3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내가 폴카닷을 살 거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폴카닷을 내가 오늘 살 거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체 100 중에 내가 10%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10% 중에 1%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몇 프로 넣고, 이래서 계속해서 평균을 맞춰서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서, 알트장 시작을 안 했으니까 너무 또 늦게 사면, 몇 달 동안 걸쳐서 사면 알트장이 그 와중에 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이나 3주나 뭐 이렇게 잡으셔서 내가 10%를 넣을 거면 10%를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또 똑같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샀다가 이거 오르면 팔고, 요거 다시 떨어진 거 같은 경우 그걸 다 춤에 들어가고, 이거를 차라리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알트장에서 보면 지금도 늘 같이 묶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XRP, 스텔라 이런 애들 같이 묶어서 가고, 요새는 에이다도 약간 같이 움직이는 편이고, 비트코인 캐시랑 뭐 비트코인 SV 이런 애들 같이 움직이죠.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또 수많은 자발트들도 또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또 대장으로 또 따로 움직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폴카닷 올랐으니까 이때 팔고 딴 걸 사야지 했는데 얘가 더 슈팅해서 몇십 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멘탈이 나가서 포트폴리오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딱 100 중에 몇몇 다 분산해 두시면 지금부터 딱 1년 동안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래소를 차라리 지우시던지 앱을 보지 마시고 가만히 들고 계시면 수익률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진다는 소리는 알트들은 엄청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여기가 비트코인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도미넌스에서 이게 좀 무너져서 뭐 XRP 뭐 아니면 ETH, BTC 차트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여기도 XRP 차트지만 뭐 ETH 이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고 뭐 이더리움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장이 막 되게 뜨겁고 다들 돈 번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아직 알트장이 시작이 안 됐어요. 보시면 이더리움도 지금 여기잖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원화로 아직 BTC 차트에서 여기죠. 그 말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다는 소리고, 지금 0.03이잖아요. 그럼 0.01까지 온다라는 소리, 여기까지 오면 얼마냐면 4천만 원 기준이면 0.01이면 4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0. 지금 1호니까 한 600만 원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결국에 이런 파동이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이 알트장이 오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방에 올라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60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이더리움은 아직도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더리움도 뭐 담고 모두 담고 시총 상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를 그냥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담으신 다음에,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지. 지금 뭐 저도 방송을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 뭘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또 들어간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해갖고 여태까지 투자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돈을 못 벌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맨날 똑같이 또 똑같은 방법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두 번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같은 실수하고 또 똑같이 이번에 내 손을 믿어요. 내가 매매해서 또 수익 볼 수 있다는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손을 믿어서 돈을 못 벌었는데 또 손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1년 동안 방송하면서
저는 700만 원에도 꾸준히 샀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에도 샀고요.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300만, 뭐 500원, 400만 원 갈 때도 전 살 거다. 근데 여러분들 확신 없으면 사지 마라. 저도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막 공포 구간에 빠질 때 그냥 저는 매달 원칙대로 산다. 이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도 한 개도 안 팔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XRP 왜 사기를 선동하냐부터 엄청 뭐 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싫어하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저는 같은 관점으로 봐요. XRP도 역시 제가 비트코인 400만 원대 샀던 때와 전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전 당연히 들고 있는 거고, 그냥 얘가 언젠가 가격이 올라가면 또 사람들은 쌀 때 못 사다가 비쌀 때 또 살 거예요. 그냥 거의 90%의 대중은 또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90%의 대중이 바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돈을 버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 아주 단순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깨우치고 나시면, 뭐 제가 대단한 그 깨우침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를 그냥 제가 말로,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당연히 지금 알트코인들이 아직 지금 막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작은 안 오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대비하면 비트코인이 몇 배가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 대략 한 500만 원, 600만 원에서 여기잖아요. 그럼 600만 원 잡아도 거의 그냥 뭐 한 6배 가까이 오른 거죠. 6, 7배. 여기까지 가면 더 높지만 엄청 올랐죠. 근데 알트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트들은 보통 더 올라요,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도미넌스가 말해주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잘 꾸리셔서 1년 동안 그 포트폴리오 비중 그대로 연말까지만 딱 들고 가셔서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이야기 들으신 뭐 한, 제가 보통 영상 올리면 뭐 한 2만 뷰, 뭐 3만 뷰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거의 1% 정도도 제가 말한 대로 못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률이 좋아요. 그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만큼 인간의 심리가 되게 비이성적이고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고유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물리학자 이제 뉴턴이 그 지구 전체 이제 여러 가지 만물 그 관련된 거, 물리학은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명확한, 지금 제가 그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의 광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분도 이제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아 맞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의 99%의 사람은 제가 얘기한 대로 못해요. 계속 거래소를 보고 또 거기서 매매를 하고, 아 이만큼 올랐네 팔아야겠다 20% 수익 보고 또 딴 것도 찾아서 또 사고, 근데 20% 올랐던 게 50% 올라버리고 맨날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그렇게 계속 여기서 결국에 이더리움이 50만 원을 갈 거고요, 80만 원을 갈 거고 100만 원을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 때는 못 사죠. 왜냐하면 쌀 때는 더 싸질 것 같아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면은 더 싸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올라서 못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너무 오르면 또 너무 올라서 못 사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다가 진짜 많이 오르면 너도나도 몰려들면 그때는 가서 사요. 그게 인간의 비이성적인 심리라는 거죠. 원래는 싸면은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가진 가치는 똑같으니까. 2.0이 조만간 나올 거고 2.0이 성공적으로 스테이킹하고 뭐 이제 잘 될 거니까. 근데 뉴스에서 막 2.0 이제 제대로 되나, 처음에 뭐 물량 잠기는 게 별로 없다, 막 이런 퍼드 뉴스들, 대부분 언론들은 다 금융 자본 엘리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뉴스대로 나와요. 근데 그거에 휘둘려서 쌀 때는 못 사요. 그러다가 이제 오르면 사고. 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게 제가 여기 갔다가, 여기서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50만 원에서 조정 받을 때, 이때 제가 아침에 그 방송을 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처음으로 방송을 해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막 목이 잠겨갖고 방송했었는데, 이때 제가 저 그냥 한 32만 원쯤에 걸어 놓겠다. 여기요. 딱 요 선에 걸어 놓겠다. 사지면 땡큐고, 뭐 싸게 빠졌으니까 내가 물량 갖고 있는 거는 뭐 빠져서 아쉽지만 추매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안 빠지면 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안 빠지니까 좋고, 그래서 했는데 안 빠져서 제가 40만 원쯤에 저 그냥 추매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좀 더 빠졌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은 당시에 요만큼 빠졌을 땐 속상하잖아요. 이때 추매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닥에 사요? 바닥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충 공포 구간에서는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이때 샀나 잘 산 거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다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 먹고 싶은 욕심이 투자를 망치는 건데 그거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 샀던 게 결국에 지금 저는 수익률이 3배잖아요. 이때 샀던 물량이 추매했던 게 3배죠. 벌써 3배잖아요. 1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평단 20만 원에 맞춰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수익률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매매를 어디서 하고요, 이평선 봐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클상 지금은 대충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 놓으면 사이클이 전환이 돼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엄청나게 시작할 거다. 그 이야기만 제가 1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들한테 왜 맨날 똑같은 방송 할 거면 방송 왜 키냐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이 맨날 똑같은 이 내용이잖아요. 그 XRP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XRP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데 하도 XRP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커뮤니티 하락 멤버십 분들한테만 이제 거의 매일매일 커뮤니티 글을 올려드려요. 이제 올려드리는데 거기서는 XRP 언급을 많이 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당연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겠지만 전체 공개 방송은 뭐 하도 욕을 하기 때문에 제가 XRP 언급을 잘 안 하지만 XRP도 전 똑같다고 봐요. XRP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있고 SEC 소송 이거는 정말 저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소송하고 변호사 21명 하고 뭐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호사 안에 SEC 전전 의장도 그 변호사 임단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지금 리플사가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지 보면 설사 증권으로 판명이 난다라고 해도 살 길이 나온다라고 전 생각한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XRP를 그 싫어하시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XRP를 싫어하는 방송이나 XRP를 비판하는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나쁘게 안 봐요. 왜냐하면 수많은 XRP 홀더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전 좋은데 그 방송에 막 XRP 왜 욕하냐라고 화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XRP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포를 불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RP 싫어하고 막 까는 방송에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XRP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XRP 진성 홀더면 그런 방송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라고. 근데 이것도 제가 말을 아무리 해도 뭐 잘 귀에 안 들어가시겠죠. 아무튼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여러분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진짜 확신 있는 분들은 까는 방송 나오면 요새 더 많아졌네, 지표들이 좋다 이렇게 되지. 그게 왜 그 반대로 가냐. 똑같잖아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 막 사기라고 한다. 그럼 막 열받는 게 아니라 와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수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비트코인이 왜 사기냐고 하냐 막 거기다 대고 논리적 반박하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싸워요. 나하고 전혀 다른 시점을 보는데 그냥 그 사람 생각하는 대로 두면 되지 뭐하러 싸우냐 이거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XRP도 아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꾸준히 얘기했던 거를 상기를 해보시면 1년 동안 XRP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실 거고, 제가 체인링크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결국에 체인링크도 지금 정고를 한번 뚫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슈팅이. 뭐 이걸 제가 이야기했다고 또 지금 체인링크 올랐는데 지금 사갖고 막 또 떨어져서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체인링크를 진짜 알아봐서 좋다라고 하시면 사신 다음에 최소 1년 정도는 상승장 시작을 하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샀다가 체인링크가 또 떨어졌네, 물렸네 이렇게 되는 투자를 할 거면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못 벌어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은 이런 투자를 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 시장에서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대부분 그런다고요. 네, 오늘 일단 앞에 말이 길어져서 일단 알트장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1년 동안 이렇게만 하면 거의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알트장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암호화폐 사이클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행하시냐 안 하시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뉴스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 신탁 OBTC, 이게 피델리티 암호화폐 자회사 커스터디를 담당하는데, 피델리티도 엄청 큰 금융기관이죠. 여기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에 어떻게 보면 라이벌격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이 거의 이런 암호화폐에 지금 완전히 선구주자 이제 기관을 이끄는 데인데, 이런 데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더 덩치가 큰 데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당연히 먼저 들어간 데들이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수혜를 받겠죠. 그건 당연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하지만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라이벌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 장세가 이루어질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 투자 신탁 ETF는 나오게 될 거고요. 이따 기사에서도 홍콩 쪽에는 이미 ETF 승인 관련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도 2021년에 ETF 승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은행에 우리가 가면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를 판다는 소리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투자 신탁이 나온다는 거, 비트코인 나온다는 거, 알트코인 투자 신탁, 이더리움 ETF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기사 또 보면, 요건 이제 뭐 좀 재밌는 건데 큰 의미는 아닌데, 마마무 폴카닷 기반의 블록체인 NFT 토큰. 그래서 NFT가 대체불가 토큰인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카카오에서 뭐 클립이나 이런 것들로 연예인 카드가 대체불가 카드 수집하는 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에도 NFT가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 다 민간 것들 기반으로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될 거고, CBDC 같은 경우도 민간 기술 기업들의 코인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를 카카오와 뭔가 클레이튼과 협력을 해서 뭔가 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분명히 민간 기술과 한국은행도 협력을 할 텐데, 그 말은 클레이튼의 그 클레이를 한국은행 원화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를 클레이튼 기반 위에다가 발행을 한다라는 의미는, 한국에서 활용되는 그 전반적인 디지털 원화가 클레이튼 기반으로 썼어요. 클레이튼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ERC20니까 이더리움이고, 그러면 한국 디지털 원화 자체가 클레이튼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주류 그 암호화폐 기술 자체의 채택이 클레이튼이 유리해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클레이를 한국 디지털 원화로 쓰니까 클레이 가격이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류 기술에 채택이 되면 범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코인에 가진 생태계나 전반적인 그것들이 채택률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스텔라 루멘이 CBDC에 채택이 됐다라고 해서 스텔라 루멘을 우크라이나에서 몇 개를 가져다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류 기술의 채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라켄 미국 거주자 대상 XRP 거래,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 XRP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막 난리가 나죠. 거래 저거 일시 중지됐네, 코인베이스 거래 중지됐네, 그레이스케일이 신탁을 XRP 삭제했네, 망했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투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암호화폐에서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힘든 코인을 투자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확신을 찾으려고 하루하루 막 유튜브 여러 방송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라리 확신을 갖고 있는 코인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뭐 건강이 제일인데 암호화폐 투자하다가 병 걸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XRP는 개인이 투자하기 너무 힘든 코인이고, 그리고 참
스트레스 엄청 많이 주는 코인이다.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이제 신규 누가 제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XRP는 웬만하면 힘드니까 의사는 그냥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투자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코인 투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XRP 관련된 누가 유튜버가 어떤 걸 언급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막 XRP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안 맞으면 딴 코인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낫죠. 본인이 확신 가질 수 있는 코인에. 이런 기사들은 엄청 앞으로 더 쏟아질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확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거 100개 나오건 뭐 하건 별 상관 안 해요. 그냥 본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이런 기사 이거 당연히 이 기사 이런 데 다 투자해 놓은 회사들 그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해 놓은 회사들 보면 뭐 리플사부터 시작해서 언론사 뭐 거래소 코인 개발사 그다음 코인 지급회사 다 투자해 놨거든요. 다 똑같아요. 모든 IT 기업들 처음에는 펀딩을 하는데 엔젤 투자부터 대부분은 다 기득권 금융 엘리트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그들 손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음모론이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순진하신 거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검토 이 진짜 웃기죠. 2년 전에 제가 이제 저도 한 2년 언제 전부터 이제 투자 시작했을 때 맨날 나오던 게 JP모건,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은 뭐 약간 스캠이다. 비트코인은 미래에 뭐가 될 수 없다. 맨날 대표들이 그런 인터뷰 했어요. 근데 뒤로는 코인 회사 뭐 서클 이런 데 투자하고 커스터디 지금 제공 검토한다고 나오죠. 이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그냥 사실 내는 기사들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요. 이게 약간 습관처럼 됐는데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런 그 기사들 통해서는 잘 안 하고 그냥 기사가 나온 거 중에 보통 가급적이면 외신, 그다음 외신 중에도 뭐 나라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거 아니면 뭐 회사에서 공지사항으로 낸 거 이 정도가 확실한 거지 그 외 것들은 사실 잘 안 믿어요. 이 뭐 골드만삭스 CEO가 비트코인 사기라고 한참 전에 하다가 지금 뭐 커스터디 제공한다. 이거 뭐예요? 이미 몇 년 전에 아는데 당연히 다르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진짜 각성을 하셔서 눈을 좀 뜨셔서 그냥 고지고대로 언론사의 뉴스들 다 믿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얘기 드리고 그리고 독일 대형 부동산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2천만 유로 상당의 디지털 이게 뭐 아직 큰 돈 아닌데 200 몇 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민간 기업 스텔라, 뭐 XRP, 그 다음에 또 뭐 폴카닷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위에다가 블록체인 위에다가 해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텔라가 뭐 우크라이나 CBDC도 쓰이고 뭐 독일 여기도 쓰이고 이러면서 범용적으로 많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스텔라도 채택 많이 되고 XRP도 채택 많이 되고 비트코인은 채택될 이런 거 민간 기업 잘 안 쓰겠죠. 가치 저장으로만 쓰이고 그리고 또 뭐 폴카닷 뭐 그리고 또 신생 몇 개들 뭐 쓰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상위 시총 몇 개 중에 이런 것들이 채택이 주류로 많이 되면 얘네들이 결국 세상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알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기 시작 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 잘 마련해 놓고 한 1년 동안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 10,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못 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 이런 이제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부분 그래요. 얘기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구나 지금은 그렇겠구나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 어려운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이제 암호화폐 포함한 ETF 승인 이렇게 ETF 뭐 난리 치지만 ETF 승인한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티어 국가인데 미국에서 승인을 하기 시작하면 뭐 영국 그 다음에 2티어 국가들 뭐 이제 한국이나 뭐 그 외에 이제 한 그 정도 되는 이제 GDP 한 12 정도 안에 있는 데들이 다 ETF 승인을 뭐 월드뱅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결제 BIC나 이런 데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승인해줘라 오더가 내려오면 다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행에 가서 비트코인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런 식으로 다 움직여요. 금융 엘리트들이 1티어 국가들이 딱딱 금융기관 뭐 IMF부터 뭐 FSB 이런 데들이 다 협력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판을
판을 딱 깔아주면 2티어 국가들은 그거에 따라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나 뭐 한국 정부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저도 우리나라 엄청 당연히 저희 나라니까 좋아하지만 한국 2티어 국가들 웬만한 데 다는 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적인 그 금융에 돌아가는 판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 한국에도 어떻게 되겠구나를 예측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만간 이더리움 ETF도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그리고 암호화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나 알트코인들의 세상을 바꾸는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증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기관들이 엄청 산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돼 있는 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700만 원, 600만 원 저랑 이제 방송할 때 막 엄청 쌀 때 500만 원 이럴 때 살 기회가 지금 4천만 원인 거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기관들이 다 들어오는 걸.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알트코인도 똑같아요. 기관들이 알트코인 이더리움 매집 들어갔다고 기사 나오고 뭐 어디가 샀다 어디가 뭐 알트코인 뭐 샀다 XRP 은행이 보유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비트코인 500만 원이던 시절처럼 똑같이 지금 알트코인이 이 가격에 안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기회와 대중화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늘 동시에 요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도 다 증명을 못하고 대중화 증명이나 확신을 못할 때 공포가 같이 있을 때 공존할 때 그때가 기회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순간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또 투자 제로섬의 법칙과 그 다음에 기회와 증명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리를 그 머릿속에 박아놓고 계시면 아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는 당연히 공포도 같이 공존하고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만한 증거는 내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나만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구나. 대충 노력해가지고는 확신을 가질 수 없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때부터는 좀 투자하시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가 비트코인 규제 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 얘기가 나오면 규제 필요하다고 하면 난리가 나고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규제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규제를 해서 비트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 그럼 앞으로 민간 기술의 CBDC나 이런 세상이 왔을 때 비트코인도 규제 제도화 안으로 넣어가지고 ETF 승인이나 이런 것들 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XRP 이야기도 짧게 드리면 이제 홀더분들 계시니까 SEC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이고 뉴스에서 막 그 거래 폐지 뭐 상장 중지 뭐 나오고 막 유튜버 분들이 막 망한다 막 다들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당연히 XRP가 규제 부분에서 명확해지는 암호화폐 중에 거의 최선봉에 있는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규제에서 제일 자유로워지는 그 다음에 은행들이 XRP를 보유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XRP가 꿈꾸는 이제 국제 무역 뭐 큰 기업들의 무역 대금이나 뭐 CBDC 브릿지나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이 XRP를 보유하면 그들이 원하는 이제 최종단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를 스스로 확신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하실 거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나아지셨다가 또 다른 불안한 기사를 보시면 다시 또 공포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이걸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XRP를 비판하는 거나 기사들 나오면 힘들어 하시는 거는 그냥 XRP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포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내려서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그런 거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XRP 난 너무 힘들다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나 좋다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몇 년 전에 똑같았잖아요. 다 맨날 사기라고 소리 들었잖아요. 그 관점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XRP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도 다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요. 비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도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있고요. 체인링크도 있고 뭐 폴카닷도 있고 이런 건 없고 스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자세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저도 분산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뭐 XRP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또 뭐 비트코인에만 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투자 잘 하시면 한 1년 뒤에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 있을 거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확신하는 투자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 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버신다고 저한테 돈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돈을 여러분들이 잃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져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는 단타를 계속 치는 게 내가 투자 수익률이 높다, 난 단타의 신이다 하시면 단타를 계속 치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단타 계속 쳤는데 난 돈을 못 벌어봤다 하시면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한 1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갖고서 그냥 쭉 들고 가는 거 해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정 못 믿겠다 하면 한 반반 하시면 되죠. 한 거래소에는 단타, 한 거래소에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몇 달 뒤에 수익률이. 그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을 또 40분이나 됐네요. 정말 방송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그 정규 하락 라방 1월 마지막 이제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보통 이제 정규 라방을 하는데, 내일 이제 하락분들 이제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막 얘기 많이 했었던 여러 가지 좀 꼭 중요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그 하락분들은 잘 이제 들어오셔서 방송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